안녕하세요. 저는 그 연세대학교 첨단융합공학부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여정석 교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휴일이신데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질문 세션은 제일 마지막에 저희 책임 교수님들 인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의 내년도에 첨단융합과학부로 진호형 반도체 전공과 함께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BK 진해용 반도체 IT융합 혁신인재 양성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고 이번에 시작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학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는 저희 국내에서 사립대학으로서 독보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와 자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저희 처음 소개 자료의 일부는 그 해외 대학에 저희가 소개할 때 사용하는 자료로서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는 국문 자료로 소개를 합니다. 1885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1957년도에 연희대학과 그리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쳐지면서 연세대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국제 캠퍼스가 시작을 했고, 2011년도에 글로벌 융합공학부가 국제 캠퍼스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국내 최초로 융합공학 교육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촌 캠퍼스, 국제 캠퍼스, 미래 캠퍼스, 그리고 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 유니버시티 헬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 캠퍼스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는 이원화 캠퍼스로 전부 서울 캠퍼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함께 선발을 해서 학과에 따라서 국제 캠퍼스 혹은 신촌 캠퍼스에 있는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그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에서 연세대학교는 56위로 되었으며 그 사립대학 가운데서는 아시아 지역 사립대학 가운데선 랭킹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러너스라는 그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국내에서 제일 규모가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720개의 강좌와 5만 명의 피교육자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며 저희 현재 그 모든 강좌는 러너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접속하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일부 강좌들은 완전히 온라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에 상관없이 매우 확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총 연구비 규모는 지금 현재 5천억이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 합쳐서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연구센터에서 활발한 연구와 교육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캠퍼스는 이제 송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연세대학교와 인천시가 MOU를 맺고서 개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도는 전략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가 4시간 비행 거리 안에 147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혁신 단지로서 자리하기 위해서 송도가 개발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도 사진을 보시면 야경과 그리고 낮에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으로서는 매우 첨단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국제 캠퍼스는 6천 명의 학생이 현재 있고 교수는 563명 이상,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지는 신촌 캠퍼스와 조금 더 부지가 크고 그 내부에 지금 교육과 연구단지 그리고 혁신단지로서 연세 사이언스팍이 확장 중에 있습니다. 연세 사이언스팍 부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부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산학연병관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ICT 융합 연구와 바이오 융합 연구, 국내에서는 지금 백신 사업단이라든지 바이오 신약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현재 설립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양자 컴퓨터가 올해 2023, 4년도 후반부에 설치되기 위해서 현재 양자 컴퓨팅 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 산업 생태계가 대학을 기존의 교육과 연구에 이어서 혁신단지로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는 연세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 계획을 오래전에 설립하고 수립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한 예로서 대학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국가적인 성장,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사립대학과 UC 버클리라는 주립대학이 함께 건강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한국의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지역에서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연세 사이언스 박과 그리고 시흥에 있는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시흥 배고지구에 그런 첨단 분야의 경쟁적 혁신 생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2012년도에 국제 캠퍼스를 열면서 IT 융합공학과를 당시에는 글로벌 융합공학부라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융합교육의 학부와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역사를 써온 학부입니다. 당시의 비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첨단 IT 분야 융합 인재와 국제적인 통섭형 리더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정보, 전자, 나노 기술 등 IT 분야의 수평적 융합과 그 외의 다양한 분야의 수직적 융합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연세대학교가 최근에 그 성장하고 있는 컴퓨팅 분야, 특히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융합대학을 설립하고 인공지능 융합대학 산하로 2023년도에 소속이 변경되고 국제캠에서 학부 3년의 컴퓨팅, 지능형 시스템, 소자 분야의 융합형 교육을 하고 있고 4년여 통합과정의 속진형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 3년에 이어서 4년을 석박사 통합과정이 이어지는 속진형 교육과정은 저희 교육과정의 매우 독특한 부분입니다. 국내 대학에서는 최초로 학부를 3년에 맞출 수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도입한 바 있고 현재 국내 타 대학에서도 그와 같은 시스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분야로 진출을 하면서 진로는 매우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동문들은 IT 분야에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진출을 하고 있고 뭐 대학 교수나 선도기업 및 연구소,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첨단 기술 행정 전문가 등의 진로를 가지고 있고 뭐 대표적인 예로는 퀄컴이나 구글, 젯 프로포션 랩이나 우버, 에릭슨 등에 진출을 했고 미국의 아니면 그 외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융합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융합공학의 이해와 융합공학 개론 과목 등을 제공을 하면서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융합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해 1학기에는 수강이 한 400명 규모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아마 2학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 캠퍼스의 연세 사이언스파크 IT 바이오메디컬 융합혁신 클러스터의 기반이 되는 IT 융합의 플랫폼 핵심 기관으로서 현재 IBM 쿼넌 컴퓨터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국제 캠퍼스에 유치가 되고 IT 융합공학과는 그중에서 AI, IT, 퀀텀 컴퓨팅 관련된 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IT융합공학과 연구 현황은 개별 교원당 평균 연구비와 그리고 전체 연구비 규모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앞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는 그 현대 NGV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 융합협동과정과 미래형 자동차 핵심 기술 R&D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연세대 프라운호프 글로벌 산학연 소재부품 장비 국제공동 기술 사업, 그리고 BK21 진형 반도체 IT 융합 사업, 그다음에 차세대 통신 클라우드 사업 등 대단히 규모의 대학원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학부생들도 개별 연구나 통선 연구를 통해서 매우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특히 이번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올해 유치함으로써 연 40억 규모로 학부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첨단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IT 융합의 저희 기반 기술의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그를 확장해서 첨단 융합 기술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진해형 반도체 분야에서 전공이 증원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35명 내년부터 선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진해형 반도체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외에도 양자정보 시스템 분야라든지 모빌티 시스템 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과 연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BK21 진해형 반도체 IT융합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서는 AI나 양자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소프트웨어, 반도체, 모빌리티 등 IT융합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며 최소 월 1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적인 장학금이 인재 양성 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개별 교수님들의 연구비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학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서 미래형 자동차 핵심 기술 R&D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나 아니면 학과 홈페이지에서 연결된 웹사이트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핵심 기술 R&D 전문인력 양성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 커넥티카,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IT 융합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BK 대학원 교육연구단의 비전 체계는 클립 인재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비티와 리더십, 인터내셔널 그리고 인더스트리 프로젝트를 통한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와 같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소자 공정과 지능형 반도체 프로세서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플랫폼에 이르는 다양한 응용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반도체와 관련된 기반 기술들이 바이오 IT, 인공지능, 차량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산학협력에서는 특히 지능형 반도체 원천 기술을 상향식으로 개발한 기술이 상향식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기업과 응용 플랫폼 측면에서 하향식으로 산학협력이 마켓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하는 혁신 생태계에 그와 같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류가 기획이 되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미래형 자동차 핵심 기술 관련돼서는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미래차와 관련된 모빌리티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원에 선정된 저희 학과의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선정된 차세대 통신 클라우드 리더십 사업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관련된 통신 클라우드 분야의 이론과 빅 플랫폼과 모듈 플랫폼을 선도하는 그런 국제적인 기관들과 함께 통신과 클라우드를 융합한 그런 연구 관련된 분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세 IBM의 양자 협력 생태계에 대해서 이를 저희 국제 캠퍼스에서 연세대가 주축이 돼서 진행하기 위해 국제 캠퍼스의 양자 컴퓨팅 센터가 지금 건축 중에 있으며 후반부에 127큐빗 이글 프로세서가 구동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IBM 팀이 와서 매우 열심히 설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그를 활용할 수 있는 교원들이 저희 학과에도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합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첨단 융합공학부로 확장을 하고 그 내부에 기존의 IT융합공학 전공 20명 그리고 진해원 반도체 전공 35명을 추가로 내년부터 선발하게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아인슈타인 트랙이라고 불리우는 3년간의 학부 교육과 4년간의 석박 통합 연계 물론 본인의 연구의 깊이에 따라서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외에도 저희가 4년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산업체에 가거나 스타트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3년을 마친 후에 1년 동안은 또 석사 수준에 심화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산업체와 연계해서 가는 그런 트랙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IT융합공학 이수체계를 기반으로 첨단 분야의 심화 전공으로 확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IT융합공학 전공과 진해형 반도체 전공이 별도로 나눠져 있는 학과가 아니라 저희가 첨단융합공학부 내에 소속된 교수님들과 학생들로 단일 학부 체제로 운영을 해서 융합교육의 취지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타첨단 융합 분야로 교육 및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첨단융합공학 체제를 운영하고 2024년, 25년에 걸쳐서 양자급팅 소프트웨어 분야, 모빌리티 시스템 분야, 지능형 반도체 분야에서 다양한 교원들을 현재도 충원하고 있고 내년에 더 충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융합대학은 영어로는 칼리지 오브 컴퓨팅이 되고 칼리지 오브 컴퓨팅 밑에는 기존의 컴퓨터과학과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그리고 지금 현재 IT융합공학과이고 내년에는 첨단융합공학부로 다양한 IT 분야의 첨단 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진해운 반도체 전공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관련된 대학의 비전 및 목표로 저희가 초격차를 확보할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재를 더 추가적으로 늘리고 현재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지능 반도체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첨단 학교로 진흥 반도체 전공을 신설하고 그 외에도 교육부에서 목표로 하는 추가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교내에 3개 이상의 단과 대학들이 연계한 연계 전공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연계 전공의 운영 주체는 첨단융합공학부의 진흥 반도체 전공이 되고요. 현재 교내에서는 이미 관련된 전공의 연계 전공의 선발 학생들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도에 첨단융합공학부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진해용 반도체 전공 학생들은 당연히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에서 장학금이 지원되며 IT융합공학 전공 학생들 가운데에도 관련 분야의 연계 전공을 혹은 부전공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관련된 장학금들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호형 반도체 신설 전공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재료 공정 및 반도체 설계 시스템, 진호형 반도체 소자와 진호형 반도체 응용 분야에 관련돼서 기존의 컴퓨팅 패러다임이 기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그리고 메모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폰 노이만 구조에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두뇌와 같은 형태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담당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도의 데이터 처리 기능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합한 반도체로 아까 그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해원 반도체 주 전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공통 과목 필수 전공 교과와 산학 연계 과목을 통해서 아인스턴 트랙의 3년 과정이 이루어지고 학부 대학원 연계를 한 심화 과정을까지 마치고 싶으면 4년을 다녀도 좋습니다. 저희 학생들 대부분은 기존의 IT공학 전공은 대부분이 3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6, 70%의 학생들이 대학원을 진학해서 심화된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그런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그 외에 진해용 반도체 융합의 연계 전공이나 소자 공정 특성화 트랙과 회로 시스템 특성화 트랙이 있습니다. 진해용 반도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융합공학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 학과로서 개방형 교육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단 공통 개설 반도체 특성화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국제 캠퍼스에 소속된 첨단 융합고 산하의 교육 과정뿐 아니라 관련된 유관 반도체 학과들의 교육 과정도 함께 들어서 연계 전공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무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도체 융합기술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통해서 산업체와 인천시, 서울시와 연계하여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의 실무적인 활동들을
지원을 현재도 하고 있고 향후에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첨단융합공학부의 대학원에 있는 대형 사업들을 통해서 미래형 자동차 사업이라든지 진형 반도체 사업,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인력 육성 사업, 차례 통신 클라우드 리더십 구축 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연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분야를 소자 공정과 회로 설계 시스템을 선택을 한 것은 기존의 많은 반도체 관련 분야들 중에서 산업 현장 수요와 학문적 영향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저희가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확립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실습을 위해서 국제 캠퍼스에는 반도체 융합기술센터에서 공정장비 38대를 가지고 운영 교수진이 참여하면서 장비 직접 사용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학원 학생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 학부생들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고 신촌 캠퍼스에서는 BIT 팹의 클린룸 장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동기관이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에 걸쳐서 다양한 분석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미경이라든지 매우 심화된 분석 장비와 회로 시스템 설계 실습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소자 공정과 회로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국제 캠퍼스에는 지금 기숙사 건물과 저희 반도체 연구동이 있는 자유관 B동 사이에 양자 컴퓨팅의 IBM 퀀텀 시스템 1이 들어오고 그 앞에 양자 컴퓨팅 센터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원화 캠퍼스인 그래서 저희 학생들을 함께 뽑아서 전공 분야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에서 협력을 통해서 실무형 프로젝트나 산업체 참여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교육 과정들의 상세 내용들은 세부적인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재 양성을 통해서 효과적인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반도체 교육 환경을 구축해서 실무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저희 기존의 교육 방식과 달리 혁신적인 개방형 교육 체제를 통해서 다양성, 유연성, 효율성을 제공하고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강의를 저희가 매우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지원이라든지 해외 석학 또는 반도체 분야 산업체 인사 초빙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 활동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원의 인력 양성 사업과 달리 학부에서의 첨단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함으로써 일단 그 저희 학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학부의 학부 주임이신 서지현 교수님을 일단 소개를 드리고 또그 저희 진해운 반도체 주전공을 맡으실 책임 교수를 맡으실 그 우정우 교수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지현 교수님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그 IT융합공학과 학부종을 맡고 있는 서지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첨단융합공학부 IT융합공학 전공 책임을 맡을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IT융합공학과가 생긴 지 이제 한 14년 차거든요. 그동안 많은 교수님들이 정말 융합 교육을 선도하고 특히나 저희 3 플러스 4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를 3년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석박 통합 과정으로 진학해서 7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잘 운영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다른 경쟁 대학들도 유사한 과정을 운영한다고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의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다른 경쟁 대학들보다 훨씬 더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장학금이나 이런 혜택에 관련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해당 자료도 제가 상세하게 지금 만들어 두기는 했는데 너무 상세한 것 같아서 지금 발표 부분에서는 이제 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 그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종우 진흥반도체 책임 교수님께서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우 교수입니다. 현재는 IT융합공학과 전공 교수로 되어 있고, 내년에 그 신설대회는 지능형 반도체 그 전공의 교수도 함께 맡게끔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IT융합공학 전공에서도 당연히 그 반도체 그 과정이 그 포함이 그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그 폭넓은 융합 교육을 하고자 다른 그 교육 과정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글로벌하게 산업 그 생태계적으로 반도체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미 그 잘하고 있는 그 분야이기는 하지만은 뭐 최근에 그 보면은 예전에 정말 그 시작을 하였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과 일본이 그만큼 그 중요성을 다시 이제 알게 돼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게 좀 끌어올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커다란 그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그 인력을 정말 그 양성을 특성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로 국가에서 우리 그 교육부에서 커다란 정부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업에 연세대학교가 올해 그 선정이 그 되어서 특히나 우리 그 반도체 특성화 그 대학 그 설립이 그 되었고 거기에 대한 그 재정 지원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그 대학보다도 우리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수업에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 실습과 실무 과정을 그 통해서 실제로 정말 할 수 있는 반도체를 그 잘할 수 있는 우리 그 기업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재를 양성시키고자 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큰 어떤 임무를 받은 거와 같습니다. 그러한 그 취지로, 그러한 그 계획으로 우리가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수한 학생들의 많은 그 참여, 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까지 그 저희 학부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내년도에 진행될 그 첨단융합공학부와 진해운 반도체 전공, 기존의 IT융합공학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채팅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지원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기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 학부주임이신 그 서지현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아, 예, 예. 저희 IT융합공학과 내년부터는 첨단융합공학부가 좀 추구하는 인재상은 뭐 당연히 융합적인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학문에 관심이 아주 깊은, 예를 들면 나는 뭐 컴퓨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컴퓨터학과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전기전자공학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전기전자공학과를 가야 되는데,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하나의 전공보다는 조금 더 관심 분야가 넓고 많은 것을 융합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과랑 잘 맞고 저희 학과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이제 뽑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과는 사실 그 학부만 마치고 이제 취직을 하겠다.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보다는 박사학위까지 빨리 좀 이수하고 박사급으로 취직할 수 있는 이제 교수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이제 박사급 연구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커리어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과에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학부 때부터 연구 중심 교육 과정이고 그리고 학생 수에 비해서 교수 수가 많고요. 대학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부로 들어오면 박사까지 어떻게 보면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진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취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다른 학과는 보통 학부생이 아주 많고 교수 수는 적고 연구 중심 교육이 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학부를 마치고 취직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학부장님 말씀하셨지만 70% 정도는 대학원 진학을 해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 커리어를 생각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저희 학과가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궁금하신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면 합격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입시와 관련되는 부분은 입학처에서 주관을 하고 개별 학과에서는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면 뭐 합격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그 융합 교육은
사실은 이전에는 뭐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물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깊이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융합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학부 때에는 매우 핵심적인 그런 이공의 기술적 내용들을 다양하게 배우고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그중에 본인이 선택한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융합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우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을 때 좀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고 그 다양한 내용들 그 커리큘럼에서 사실 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이 기존의 그 학과들하고 차이점은 기존에는 한 학기에 18학점을 아마 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24학점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사실은 한 3년 졸업을 위해서 매우 많은 학점들을 듣는데 저희가 문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은 그와 같은 그 역량을 보여줍니다. 그 역량을 보여주고 이후에 그 역량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는 훈련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대답이 혹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진해원 반도체 전공의 전당 교원은 몇 분 정도라인지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진해원 반도체라고 해서 딱 반도체만을 배우면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기반 교육은 그 내부에 뭐 신호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소자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팅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만이 어떤 지능형과 그 반도체의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IT융합과에 계신 전임 교원 모든 분들께서 사실은 지능형 반도체 전공의 교원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매우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분야들의 교훈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학과 내에서 반도체 연구로 분류되는 그런 교원들도 지금 현재 5분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6분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BK 사업단에서 진영 반도체 사업단이나 아니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을 외부에 나가서 경쟁력 있게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저희 내부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경쟁력이 국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년 만에 졸업일 경우 반드시 대학원이 필수인 건 아닙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진학반도 장학금이 어느 정도 지급될까요? 학부주임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일단 지능형 반도체 전공 입학생들은 자동으로 저희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에 참여가 되고요. 그리고 장학금은 학기당 최대 600만 원, 최대 5학기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등록금이 내년도는 모르겠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등록금을 거의 커버하는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이 자료를 저희 학과 게시판에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그러면 IT 융합공학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도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IT 융합공학 전공 입학생들은 아까 설명 주셨지만은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거나 아니면 연계 전공을 이수할 경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상세한 내용은 역시 슬라이드에 있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전공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300만 원이고 최대 3학기까지 지급됩니다. 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400만 원, 최대 4학기까지 지급되고요. 그러니까 지능형 반도체 주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아까 학기당 600만 원, 그리고 최대 5학기,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받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연계 전공이고요. 36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연계 전공이고요. 그 다음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21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부전공입니다. 네, 대충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의 질문 사항은 학사과정 졸업 후 해외 석박사 유학도 많이 가는지요? 본인이 원하면 당연히 많이 갑니다. 단지 지금 현재 국내에 일단은 저희가 대학원 과정에서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갖는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관련 분야에서 해외에서 당연히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지금 국내 대학들이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의 여건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국내 여건보다 반드시 좋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본인의 그 관련된 분야에 따라서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공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지능 반도체 커리큘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지능 반도체 커리큘럼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야 되니까. 단지 저희는 IT융합공학 전공과 같이 그 전공이 첨단융합공학부 내에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폭넓게 배울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처음부터 어떤 특정 기업에 과 연계해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오정호 교수님, 진영하면서 최인 교수님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대부분 중요한 사항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사실 그 말에서도 좀 그 보이지만은 그 반도체에서도 좀 더 그 시스템 레벨이 뭐 그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쪽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 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전임 교원이 뭐 그 신촌에 위치하고 있으니까는 전기전자과나 뭐 신소재공학과 교원들이 좀 겸직으로 하고 계신 면이 있긴 하지만은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설되는 지능형 반도체 그 전공에서는 시스템, 회로 시스템 레벨 그뿐만 아니라 제로에서부터 정말 그 시작을 해서 소자 공정, 근간이 되는 그러한 그 부분에서도 충분한 오히려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나중에 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도 좀 더 그 다양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문의를 했는데 수학 관련 동아리 했는데 괜찮을까요? 반도체라고 하면 그 상당히 다양한 분야들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는 전산과학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반도체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수학적 모사나 아니면은 관련된서 뭐 양자 컴퓨터나 아니면 기존의 수치 해석적 방법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이해들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신청 공과대학 수업 수강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저희가 이원화 캠퍼스이기 때문에 같은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셔틀버스도 하루에 1시간 단위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학고 졸업생을 선호하시나요? 저희가 특별하게 떤 졸업생을 선호한다라기보단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수업을 잘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혁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지금 다음 내용부터는 우리 학부진 교수님도 한번 쭉 보면서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예. 그럼 제가 좀 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약학과인가요? 계약학과가 아닙니다. 저희는 정규학과고 잘 아시겠지만은 계약학과는 기업체하고 계약이 끝나면은 그 학과 자체가 이제 존속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 학과 소속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가 없어지니까 그때 되면 보통은 이제 타 학과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계약학과가 아니고 정규학과입니다. 정규학과고 정규 정원이 있고요. 정원 외로 뽑는 게 아니고 정원 내로 뽑습니다. 그리고 4년 학부 생활 주요 캠퍼스는 국제 캠퍼스인가요? 예, 국제 캠퍼스가 이제 주요 캠퍼스는 맞고요. 근데 학생들이 신촌 과목을 듣고 싶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셔틀을 타고 신촌 수업 듣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밑에도 같은 질문이네요. 4년 동안 모두 송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 학과 수업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촌 수업을 듣고 싶으면 당연히 이제 신촌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타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첨단융합공학부 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일단 IT융합공학 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이 모두 가능하고요. 근데 지능형 반도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 전공은 그 최초 입학생이 3학년이 되어야만 복수 전공을 저희가 오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고 타 학과생들이 이제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전공은 내년부터 이제 그 진영형 반도체 전공의 부전공은 내년부터 타 학과생도 이수를 할 수 있고요. 복수 전공을 하고 싶으면 아직 한 3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이 아니라도 일반고 출신 학생들도 공부하기에 무리가 없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일반고 출신이 더 많죠. 영재고나 과학고보다. 그렇지만은 학생들이 뭐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3 플러스 4 교육 과정을 만들었을 때는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그때는 입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 수업이 사실은 과학고 영재고에서 거의 커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대학교 1학년 수업이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바로 전공으로 넘어가도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커리큘럼을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과학고생들이 저희 IT 명품 인재 양성 사업이 끝난 이후로 과학고생들이 좀 줄어들고 일반고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일반고생들이 저희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잘 따라오고 있어서 일반고생들이라고 뭐 적응을 못한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첨단 융합공학부 내부 타 학과로 전과 복수 전공이 가능한지요? 저희 학과에서 타 학과로 전과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복수 전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저희 학과에서 타 학과로 전과를 한 예는 없고요. 타 학과에서 저희 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은 예는 있어요.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학과 정원의 10% 내에서만 전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럼 저희 예를 들어서 IT 융합공학 전공은 기존에 20명이었는데 1년에 이제 2명까지만 전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전과를 받고 복수 전공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때까지는 저희는 다른 학과에서 저희를 하고 싶어도 복수 전공이나 전과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이제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막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융합 교육의 확산 측면에서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신촌 캠 수업은 줌 같은 영상 강의인가요? 아니면 수업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신촌 캠퍼스 수업을 들으려면은 학생들이 보통은 셔틀을 타고 신촌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신촌 캠퍼스 학생들이 국제 캠퍼스 저희 학과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강의실이 실시간 온라인 중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촌 캠퍼스는 그렇게 그 강의실 장비 같은 것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 국제 캠퍼스 강의실, 저희 학과 강의실은 그런 게 갖추어져 있어서 신촌 캠퍼스 학생들이 저희 과목을 듣고 싶은 경우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브로드캐스트해서 신촌 학생들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서 예, 국제 캠퍼스 학생이 이제 신촌에 가서 보통 가서 수업을 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ISE 융합과학공학부는 언더우드 국제대학 산하 학과고요. 저희 학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융합대학 산하의 학과고요. 학부고요. 그리고 ISED는 언더우드 국제대학 산하의 학부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해서 그쪽은 융합과학공학부고 저희는 이제 첨단 융합공학부죠. 그러니까 융합이 들어가는 면 때문에 조금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두 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전형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같이 국제 캠퍼스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앞부분을 혹시 다시 들을 수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놓치셨더라도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비슷한 질문이네요. 국제형 ISE와 첨단융합공학부의 수업 커리큘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냥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차이점을 사실은 설명한다는 게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가 영어 수업인가요? 제가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학과 초창기에 저희가 IT 명품인재 양성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100% 영어 강의로 시작을 했어요. 그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끝나고는 지금은 이제 교수님들이 선호하시는 대로 영어 하실 분들은 영어 하시고 영어 안 하실 분들은 영어 안 하시고 이런 정도인데 그래도 영어 강의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원한다면은 영어 강의를 많이 들을 수가 있고 학부 기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는지요? 예, 기숙사 생활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없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원치 않아서 기숙사에 살기고 싶지 않아서 이제 밖에 산다면 그건 어쩔 뭐 본인 선택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은 학부 기간 동안 그리고 대학원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숙사를 국제 캠퍼스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원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것 같은데 지원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이것도 지금 여기 슬라이드 떠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종료일이 2028년 2월입니다. 그래서 2027년 2학기까지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입학 가능한 나이가 아닌데 혹시 향후 입학한다면
이거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입학해서 2027-2학기까지만 장학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늦게 입학하면은 수혜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 왔고, 그리고 저희도 뭐 예전에 IT 명품인재 사업 10년짜리도 했고, 지금 이것도 반도체 사업 4년짜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사업이 끝나면은 또 어떤 사업을 저희가 따올지는 사실 저희도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장학금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 학과에 앞으로 장학금이 없을 것이다. 그거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근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또 뭔가를 저희가 따와서 또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대학 내에 첨단 컴퓨팅, IT 융합, 지능형 반도체 세 개 학과가 졸업 시 학위는 공학사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첨단 컴퓨팅 학부고요. 그리고 그 저희는 첨단 융합공학부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융합대학 내에 이제 두 개 학부가 있습니다. 두 개 학부가 있고 이제 첨단 컴퓨팅 학부 산하에 세 개 학과가 있고요. 저희 첨단 융합공학부 산하에 이제 두 개 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위는 공학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융합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그 학과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바이오 융합 공학과나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바이오 융합은 저희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바이오 융합 학과는 있고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바이오 융합적인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저희 학과장님도 물론 하시고 계시니까 이제 연구는 맞는데 교육 커리큘럼 쪽에서는 바이오 쪽 저희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겠네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저는 뭐 항상 영어 강의를 하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지난 학기에도 1학년 1학기 영어 강의를 했고요. 근데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수업을 못 따라온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예, 저희가 이게 무슨 문과 쪽 수업이 아니고 이공계 수업은 사실은 수식 위주 그리고 계산 위주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그 연세대학교 올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은 제 생각에는 수업을 따라오는데 이제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학생이 노력을 해서 영어 공부를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공계는 국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앞으로 이제 자기의 커리어가 그만큼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 아무리 핸드폰 잘 만들어도 우리는 아이폰이랑 경쟁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야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첨단융합공학부까지 온 학생이라면은 좀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도 만약에 부족하다면 학부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회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질문은 영어 질문이에요. 저기 외국인 학생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느냐? 외국인 학생은 저희 IT 융합공학 전공에서는 지금 뽑고 있고요. 지능형 반도체 전공은 아직 외국인 학생을 뽑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면은 외국인 학생을 뽑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은 정원 외 전형입니다. 저희 정원 내에 들어가지 않고요. 외국인 전형은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비율이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1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학년 중에서 한 서너 명 정도 있는 거 10%, 10%에서 20%, 20% 정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밑에 답변이 있네요. 19명 중에서 5명이 여학생이네요. 비율이 좀 그 학번은 지금 1학년은 좀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탁과에서 전과를 해야만 3 플러스 4 박사 과정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학과는 그 3 플러스 4에서 학부 3년이라는 게 이제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 3년 동안에 어떻게 교육부에서 인가된 학부 프로그램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학부 3년 프로그램이 아니고 학부는 저희도 4년 프로그램인데 우수한 학생인 경우에는 3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졸업은 저희 학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에서 조기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학과에서는 조기 졸업을 하려면 평양 평균이 3.7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졸업이 좀 힘든 거고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 졸업 요건이 평양 평균 3.3 이상이면은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과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요. 본인이 원하면 물론 성적이 3.3 이상 돼야 되겠죠. 근데 다른 학과 학생들은 이제 성적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기 졸업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학생들은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수강이 가능합니다. 24학점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만에 이수 요건을 마치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고요. 타 학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학과마다 다르긴 한데 한 학기에 18학점 또는 19학점 수강 그 리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밋 때문에 사실은 3년 조기 졸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직전 학기 성적이 상당히 좋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에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좋은 학생들은 이제 24학점까지 수강해서 조기 졸업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다학과에서 저희 학과보다는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4년 과정이긴 하지만 3년 조기 졸업이 용이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도 3년 만에 코어 과목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덜 배우고 3년에 가는 건 아니고요. 3년 동안에 배울 걸 다 배우고 가는 거고요. 대신에 1학년 교양 같은 것을 대폭 줄인 것이고요. 그건 떻게 보면은 좀 저희 학생들 역량으로 봤을 때 좀 쉬울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인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부를 4년 하겠다고 하면은 4학년 때는 저희 석사 수준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석사 과목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심화해서 졸업을 시킨다는 것이지 우리 3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4년 동안에 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4년을 할 경우에는 더 심화 과정을 저희는 제공을 하는 것이고 3년을 한다고 해도 다른 학과 4년 동안에 배울 수 있는 깊이를 배우고 졸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일반고라고 하시지만 자사고 포함해서 말씀하시는지요? 자사고와 실제 일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자사고보다 실제 일반고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컴퓨팅 학부는 2학년에서 IT 융합공학과와 지능형 반도체 학과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인가요? 일단 저희는 첨단 컴퓨팅 학부가 아니고 첨단 융합공학부고요. 첨단 융합공학부 산하에 IT 융합공학 전공과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입시에서는 두 전공을 별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자기 전공이 정해지는 거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첨단 융합공학부를 통으로 뽑아서 2학년 올라갈 때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고르는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입시에서는 두 전공을 이제 별도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융합대학 내부 전공은 IT, 그렇죠. 융합대학이 아니고 인공지능 융합대학 첨단융합공학부 산하에 IT 융합공학 전공과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학부 산하에 두 개 전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으면은 지능형 반도체 학과에 적합한가요? 컴퓨터 알고리즘은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이어서 제 생각에는 IT 융합공학 전공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는 입시에 대한 질문이고 이제 학종으로 지원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요. 저희가 입시 관련되는 질문은 사실은 입학처에서 이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과에서는 이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사고를 많이 뽑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사고를 뽑겠다, 일반고를 뽑겠다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입학처에 그 입학사정관하고 그리고 관여하시는 교수님들하고 그쪽의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뽑아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람을 뽑아주세요라고 입학처에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 플러스 4 과정 선택 시 남학생들의 경우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사실은 그동안 한 10년여 동안은 그 이제 군대가 좀 길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군대가 1.5년으로 대폭 줄었는데 예년에는 군대 기간이 길어서 그때 당시에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전문 연구 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연구 요원은 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이제 그 전문 연구 요원을 하면서 박사 과정이 끝나면은 군대도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군대를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군대를 마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근데 요즘에는 군대가 1.5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학부 때 그냥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그다음 이제 커리어를 생각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점점 이제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는 거고요. 본인이 빨리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커리어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군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첨단융합공학부에서 박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를 생각하는 상황이라면은 박사 과정을 하면서 군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게 사실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지금의 또 큰 차이점은 예전에는 전문연구요원 3년을 저희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모두 이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그 3년 요건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는 2년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1년이 남는 것이죠. 1년이 남으면
경영 특례 업체 내지는 정부 출연 연구소 아니면 학교 등 이제 병특 전직이 가능한 곳에서 1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첨단 컴퓨팅 학부 149명, IT 융합공학 전공 20명, 지능형 반도체 전공 35명을 뽑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25년은 설명 중 학부가 아니고 전공만 뽑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그 뜻이 아니고요. 첨단 컴퓨팅 학부 149명은 학부로 뽑는 게 맞습니다. 그 첨단 컴퓨팅 학부는 신촌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첨단 융합공학부는 산하에 IT 융합공학 전공 20명,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전공 35명을 별도로 뽑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송도 국제 캠퍼스에 있는 첨단 융합공학부는 두 개 전공을 별도로 뽑는 게 맞고요. 2025학년도에요. 그리고 신촌에 있는 첨단 컴퓨팅 학부는 149명을 통으로 뽑아서 그 이후에 이제 세부 학과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빨리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체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뭐, 듣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제가 조금만 그 보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그 자사고를 많이 뽑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요? 라는 그 질문이 있으셨는데, 아마 그 좀 전에 저희 그 얘기하는 우리 학생들 그 사례를 그 보기에 뭐 자사고가 되게 그 적다라는 그 답변을 해가지고 이런 그 질문이 그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절대로 그 자사고를 일부러 뭐 그 적게 뽑거나 하는지는 그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그 보니까는 통계가 결국은 그렇게 그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 자사고는 그 자사고 그 나름의 매우 그 특별한 그 프로그램 그 통해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그 일반고는 또 일반고이기 때문에 높은 그또 등급으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그 부분들은 다 좀 고려가 그 돼서 뽑기 때문에 어느 학교 타입을 유형을 이렇게 좀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진과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가 저희는 첨단 융합공학부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는데 실제로 입시 요강을 보면은 그 용어가 나타나지 않고 대신에 첨단 컴퓨팅 학부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건가라고 혹시 그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한 그 면에서는 저희가 그 설명 과정에서는 첨단 융합공학부를 그 썼지만은 실제로 그 요강에는 아직까지 그거는 그 나와 있지는 않은 그렇지만 그 학교 그 내에서는 그러한 그 편제로 운영이 그 되고 있음은 얘기를 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저는 학칙상에는 여기까지. 첨단융합공학부가 나와 있는 게 맞고요. 음. 그런데 요강에는 모집 단위별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모집 단위는 IT융합공학 전공하고 진해형 반도체 전공이 맞습니다. 네, 빠른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순증된 첨단 분야 순증된 진해형 반도체 전공을 그 정원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별개로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근데 첨단융합공학부 하에서 저희 교수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같은 동문회로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교육의 유연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융합적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매년 그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입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한 학생들의 그 풀에 따라서 비율이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일반화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양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역량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본인의 관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T융합공학 전공은 그 기존에 진행한 바에 의하면 좀 더 굉장히 융합적으로 좀 다양하게 가르쳤었고, 진행 반도체 전공은 반도체와 관련된 심화된 그 교과 과정을 좀 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좀 더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진행 반도체 전공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좀 더 브로드하게 현재 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IT융합공학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디에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전공 분야에 따라 가지고 뭐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니면은 향후 산업을 그 다양한 커리어를 선택할 때 저희 첨단융합부 공학부 내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그 길들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그 목표로 하는 인재는
사실은 어떤 매우 기능적인 것들을 뛰어나게 잘한 다음에 그거 중심에 어떤 인재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리더로서 가면서 시스템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수 있는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 그런 역량들을 함양하는 것이 저희 커리큘럼상의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혁신 리더형의 그런 인재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저희 학부에 맞는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첨단 컴퓨팅 학부로 합격하면 그 첨단 컴퓨팅 학부와 첨단 융합공학부는 인공지능 융합대학 산하의 서로 다른 학부입니다. 그래서 첨단 컴퓨팅 학부는 그 내부에 컴퓨터 과학과랑 그다음 인공지능학과랑 AI 시스템 학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은 다르고요. 첨단 융합공학부 내에는 좀 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연구와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IT융합공학 전공과 반도체, 진형 반도체 전공이 내년도 입시에서 선발이 됩니다. 자, 그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더 추가로 있으시면 입시와 관련된 사항은 그 입학처에 문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학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site 연세대.ac.kr이 주소입니다. 저희가 학과 이름이 그동안 여러 번 그 한글 이름은 바뀌었지만 영어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 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가 저희의 원래 아이덴티티고 향후에도 계속 School of Integrated Technology로 갈 겁니다. 그래서 SIT로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시기 전에 그 정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첨단융합공학부 유튜브 채널도 있기 때문에 가시면은 현재 관련된 그 오늘 설명회 자료를 포함해서 양자 컴퓨팅 바이오 헬스 포럼 자료라든지 다른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선배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들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그 저기 학부주임 교수님 뭐더 진행반체 책임 교수님 혹시 더 추가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다 잘 됐습니다. 예, 네, 예. 저는 뭐 한마디만 하자면은 그 제가 지금 딸이 초등학생이에요. 저는 아직 대학 보내려면 한참 남았는데 제 딸을 보내고 싶은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